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직육이라는 거 한번 간단하게 이제 우리 이번 시간부터 본론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직육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기 기기들 이제 쭉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서 우리 전기 기기 중에 제1장 우리 누구 직육이부터 좀 한번 얘기를 하자. 1장 우리 직육이. 자, 직육이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직류 발전기와 그다음에 직류 전동기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크게 분류를 좀 할 거고, 발전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전기 만들어내는 기기가 발전기죠. 그래서 우리 직류를 만들어내는 발전기, 그래서 직류 발전기, 직류 전원을 공급해주면 돌아가는 기계, 일을 하는 기계, 전동기, 그래서 직류 전동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기는 무슨 전기를 만들어내냐? 교류 전기를 만들어내요. 교류, 우리 유도기 전력을 만들어내는데 그 교류 유도기 전력을 이제 뭐로 바꾸자? 직류로 바꿔서 우리 누구 사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자 직류계만 달려 있는 게 있어요. 누구 교류라는 전기를 처음에 우리 발전기가 만들어내면 직류로 바꿔줘야 되니까 자 여기에 우리 누구 정류자라는 게 하나 따라다녀요. 정류자. 그래서 이 정류자는 직류 발전기에는 존재하지만 교류 발전기에는 없어요. 네, 교류 발전기는 교류 만들어서 그냥 뽑았으면 되니까. 근데 직류 발전기는 발전기는 교류 만들어냈는데 뽑았을 때 우린 직류를 써야 되니까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 정류자가 필요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발전기와 전동기 내부 구조는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이 우리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간단하게 그냥 구조 그려가지고 발전기와 전동기 비교 한번 잠깐 우리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N극, 여기가 우리 S극이다. 일명 발전기라는 기계는 원래는 이렇게 우리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이 프레임 안에다가 이렇게 우리 계좌가 있고 계좌에다가 이렇게 코일 감아주는 거예요. 코일 감아가지고 여기 전류 우리 공급해주면 얘가 뭐가 되냐?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계좌에다 공급해주는 전류를 IF라고 표현해주고 얘를 계좌 전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계좌 전류. 계좌에다 공급해주는 전류다 계좌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계좌에다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얘네가 이제 뭐가 된다? 전자석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전자석이. 이렇게 해서 우리 누구 전자석이 되더라. 그러면 이 전자석 자석화되는 전류, 자석화시키는 전류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여자 전류, 우리 여자 전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석화, 자화시키는 걸 우리가 여자시킨다 그래요. 그러면 계좌에다 공급해주면 얘가 자석화, 자화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계좌 전류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표현한다? 여자 전류다라고도 표현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류계선 계좌 전류, 여자 전류가 무슨 편이다? 같은 편이다. 그러면 직류기 우리 여기 계좌에다 이제 전류 공급해줘가지고 전자석을 만들고 나면,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빵 하고 이제 뭐를 자석의 힘, 자기력선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석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할 거란 얘기예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물체, 회전자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회전자를 넣어주는데 요 회전자가 자 여기에 우리 회전자도 안에 이렇게 다 우리 누구 홈이 파져 있어요. 홈이 이렇게 우리 누구 다 홈이 파져 있더란 얘기. 홈이. 자, 홈 안에는 이제 막 코일을 감아놨어. 자, 코일을 여기 지금 우리 누구 전기자를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우리 누구 홈을 만약에 파놨다 그러면 코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코일을 감았다는 얘기. 지금 요 홈들에다 코일을 다 감아놨어요. 지금 코일을 막 감아놓고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전자니까 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한번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면 회전자가 돌아가면서 뭐 하더란 얘기예요. 요 N극, S극 계좌에서 만든 자석을 자기력선을 절단을 해, 쇄교를 해요. 절단하면서 요 우리 누구 요 전기자에 안에 요 감은 권선 코일에 전기가 유도되더란 얘기. 이제 전기가 만들어져요. 자기적인 에너지가 뭐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쪽 방향에서 보면 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요쪽 코일은 전기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가 만들어지고 요쪽 코일에서는 전기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얘기. 전기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요렇게 그리면은 조금 우리 누구 보기가 그냥 조금 우리 누구 힘들면 요거를 코일 한 가닥만 지금 한번 볼 거예요. 얘를 살짝 우리 누구 바꿔가지고 코일을 여러 개 막 감았는데 그 중에 한 가닥만 한 바퀴만 딱 돌렸다. 코일 한 바퀴만 딱 돌렸다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코일을 이렇게 해서 한 바퀴만 딱 돌렸어. 한 바퀴만 돌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누가 있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누구 전기자 크기의 한 대략 70% 정도 요 정도 돼야 여기 누가 있냐? 정류자라는 게 있어요. 정류자가 자 요 우리 정류자가 해주는 역할은 누구다?
전기자에서 교류를 만들어내면 걔를 직류로 바꿔야지만 직류 발전기에서 직류 전기를 끄집어 쓸 수가 있더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 정류자가 있고, 바꿨으면 이제 걔를 끄집어서 밖에서 이제 뽑아다가 쓸 수 있는 뭐가 있다.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브러쉬.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하나씩 명칭 한번 보면, 얘가 우리 누가 돼? 계자고, 안에서 회전하는 부분 얘가 전기자가 돼요. 전기자. 전기자가 일명 회전자. 계자가 가만히 멈춰 있다 그래서 고정돼 있다. 고정자.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분필로 표현하는 얘가 우리 누구? 정류자. 정류자는 해주는 역할이 교류를 뭐로 바꿔준다? 직류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정류자. 그 다음에 이 네모난 게 누구냐? 브러쉬예요. 브러쉬. 자, 브러쉬는 얘는 내부하고 내부와 외부 연결시켜주는 하나 연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누구? 브러쉬예요. 그래서 얘가 정류자에서 직류로 바꿨으면 그 전기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러쉬를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브러쉬. 이게 우리 발전기에 대한 내부 구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발전기는 우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오른손 세 손가락 가지고 운동의 방향, 회전 방향, 자속의 방향, 자기력선의 방향, 우리 기전력의 방향, 전기가 어디로 만들어졌는지 이걸 우리 누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으로 한번 올까요? 자, 그래서 얘는 플레밍의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손 가지고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쪽 면에서 한번 보면 N에서 S로 자속이 이쪽으로 빵 하고 갈 거예요. 자기력선이 그럼 N에서 S로 자기력선이 빵 가고, 회전을 지금 얘는 시계 방향으로 시킨다 그랬으니까 이쪽에선 이런 식으로 우리 회전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이쪽 면에서 쳐다보면 N에서 S로 자속이 가고 회전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하는 꼴이죠. 그러면 전기는 중지손가락 방향으로, 기전력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쪽 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전기가 만들어지겠다.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렇게 X 쳐가지고 이런 표시를 해주네.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가 만들어지면 되돌아서 이쪽은 나오겠죠. 나오는 방향으로 전기가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아, 자소기존자는 자기력선, 자기권 안에서 도체로 회전시키니까, 회전자를 회전을 시켜주니까 우리 자속이 우리 자기력선이 절단되면서 쇄기되면서 기전력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하지만 여기서 만든 전기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류예요. 교류. 교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요 교류를 정류자로 보내주면 뭐로 바꾼다? 이제 직류로 바꿔줄 거란 얘기예요.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직류 전원을 끄집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직류 발전기예요. 얘가 우리 누구? 발전기. 자, 전동기도 우리 얘랑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도 구조는 거의 우리 흡사하고. 자, 여기 우리 N극 있고 여기 S극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자 우리 회전자가 이렇게 있고 정류자 있고 브러쉬 있다. 똑같이 우리 구조는 생겼고, 자, 계자에다가 이렇게 우리 코일 감아줄 거예요. 코일 감고 전류 흘려 보내주면 얘가 무슨 전류? 계자 전류. 계자 전류 일명 우리 누구? 다른 말로는 무슨 전류? 여자 전류. 이렇게 표현할 거란 얘기. 여자 전류.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내가 직류 발전기에서 이제 전기 만들었으면 이걸 그대로 한번 여기다가 전동기를 한번 넣어줘 볼 거예요.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를 그대로 한번 우리 누구? 어디에다? 전동기에다 한번 넣어줘 보자. 아이쿠, 우리 누구?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이. 자, 그러면 얘 우리 누구?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를 그대로 우리 누구? 전동기에다가, 하나는 이쪽에다가, 전동기에다가 브러쉬를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발전기는 브러쉬를 통해서 전기를 끄집어내고, 전동기는 브러쉬를 통해서 안으로 전기를 넣어줘요. 그래서 회전시켜준다는 얘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까 전기가 지금 얘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었죠. 이쪽으로 전기가 만들어져서 공급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쟤랑 똑같이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 나가겠네. 맞아요. 똑같이 얘가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자속은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S극으로. 맞아요. 자, 그러면 플레밍이 전동기라는 기계는 내가 전기를 넣어주면 회전을 하고 일을 하더라. 어느 쪽으로 회전하고 일을 하는지 회전 방향을 알아봐야 돼요. 선풍기 같은 경우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지만 바람을 앞으로 쏴주는데, 반시 방향으로 돌면 바람을 앞으로 쏘는 게 아니라 뒤로 쏘겠죠. 그러면 내가 우리 앞에서 우리 누구 바람을 맞으려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녀석을 여기다 설치를 해놔야 되잖아.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지를 알아야지만 필요에 따라 내가 우리 누구 전동기를 써먹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전 방향을 알아보자. 우리 플레밍이 뭘 갖고 하라느냐? 왼손 갖고 하라느냐에 따라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왼손 세 손가락 갖고 또 90도 만들어요. 운동 방향, 회전 방향, 자속의 방향, 자기력선 방향, 중지는 전류의 방향, 공급된 전류의 방향.
한번 볼까요? 전동기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자기권 안에 전류를 흘려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류를 공급해주면 이제 회전을 시작을 해. 일을 시작을 하더라.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자, 여기 갈까요? 왼손 갖고 전동 우리 자수기 간대요. NSS로 자수기 가고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공급된대요. 중지가 전류인데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뒤집어야 되겠네. 이래야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오는 방향이고. 자, 자수기 가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회전하더라. 운동, 힘이 작용하더라.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더래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 누구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우리 누구 회전을 시작을 하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발전기는 우리 누구 오른손 가지고 자속이 존재하는 와중에 우리 누구 회전을 시켜주면 자속이 존재하는 공간 안에 도체를 회전시키면 기전력, 전기력, 기전력이 전기가 어디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거고. 전동기는 어떻게 돼요? 자속이 존재하는 자기권 안에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니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어디로 회전하는지 회전 방향을 알아보더란 얘기예요. 플레밍이 우리 두고 왼손 법칙을 가지고 얘는 오른손 갖고 기전력을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보는 거고 전동기는 왼손 가지고 우리 누구다 회전 방향을 알아보는 게 플레밍 법칙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요거 갖고 한번 얘기를 하면 발전기는 여기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NSS로 자속이 가고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일 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전동기는 자속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가면서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전류 방향이 똑같은데 회전을 반대로 하고 있어 지금.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발전기라는 기계는 앞으로 발전기라는 기계가 전동기라는 기계는 거의 반대 개념이에요. 자,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발전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전동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중에 이제 동기기 넘어가서 발전기에서는 자속이 증가하는 우리 증자작용이 일어나면 똑같은 조건이면 전동기는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상을 가지고 우리 증자, 감자, 전기자 반작용 따질 때도 발전기는 똑같은 우리 전류 위상이 앞서면 증자인데 전동기는 전류 위상이 앞서니까 감자작용이라더라. 자속이 줄어드는 이런 우리 반대 개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 발전기와 전동기는 무슨 반대다. 우리 얘네들은 역수 개념이구나. 하나 받으시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발전기는 자, 우리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더라. 오른손 법칙. 앞으로 이 오른손이 나오면 오른손 법칙을 무조건 우리는 다른 말로 발전기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플레밍의 우리 직류 발전기뿐만이 아니라 교류 발전기 마찬가지. 모든 발전기는 다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는 다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 일명 그래서 발전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 손가락,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우리 검지 손가락, 그 다음에 중지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가 의미하는 게 누구냐? 엄지손가락은 우리 운동의 방향. 자, 운동의 방향, 일명 다른 말로 우리 회전 방향을 얘기를 하더라. 회전 방향. 자, 그 다음에 검지는 자속의 방향 또는 자기력선의 방향을 얘기를 해요. 자속의 방향,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항상 들어가더라. 중지가 의미하는 게 누구냐?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얘기를 해요. 유도, 기전력. 실질적으로 우리 유도된 기전력, 전기가 어느 쪽으로 유도됐는지 우리도 기전력의 방향을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발전기는 누구를 알아본다? 요 유도 기전력이 어디로 작용했는지 요걸 알아보는 게 우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고 자, 요거 우리도 손가락이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 발전기는 플레밍의 뭐 이용한다? 오른손 법칙 이용하더라.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한다? 발전기 법칙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 자, 전동기는 플레밍이 뭘 갖고 알아냈다? 플레밍이 왼손 갖고 알아냈다. 그래서 무슨 법칙? 왼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왼손 법칙. 자, 왼손 법칙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전동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전동기 법칙. 오른손은 발전기 법칙, 왼손은 전동기 법칙. 나중에 이것도 왔다 갔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암기? 하나만 외워요. 발전기면 발전기, 전동기면 전동기 하나만 외워. 외워놓고 뒤집어요. 발전기는 우리 오른손은 발전기, 오른손 발전기 외웠는데 우리 전동기는 무슨 법칙이냐? 그럼 오른손 반대, 왼손. 우리 발전기 반대, 전동기. 아시겠나요? 그래서 두 개 같이 외워서 헷갈릴 것 같으면 하나 외우고 나머지는 뒤집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 세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누구냐? 얘도 운동의 방향이에요. 운동의 방향. 운동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동기는 얘 회전 방향을 얘기를 하더라. 회전 방향 또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다. 힘의 방향이다. 토크,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우리 엄지손가락을 얘기를 하더라.
자, 검지손가락은 똑같이 누구? 자속의 방향을 얘기해. 자기력선 방향. 자속의 방향. 일명 자기력선의 방향을 얘기를 하더라.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S극으로. 중지손가락이 세 번째 중지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누구다? 얘는 전류의 방향을 얘기를 하더라. 내가 전동기에다가 우리 공급해준 전류가 어느 쪽으로 공급이 됐는지. 전류의 방향. 자, 그래서 얘는 누구를 알아본다? 자속 유전자는 자객권 안에서 전기를 넣어주면 너 어느 쪽으로 돌아갈래? 회전 방향을 알아보는 게 누구? 전동기 법칙이에요. 그래서 왼손 법칙, 그럼 왼손 법칙은 전동기 회전 방향을 알아보는 무슨 법칙이다? 전동기 법칙이 되더라. 발전기와 전동기 누구? 얘네들은 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 두 개에 대한 내부 구조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자, 첫 번째 우리 직류 발전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직류 발전기부터 한번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발전기와 전동기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전동기는 뒤쪽으로 와서 얘기를 하고, 누구 지금은 발전기 정도만 좀 얘기를 하죠. 자, 발전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플레밍의 무슨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더라. 오른손 법칙. 자, 오른손 법칙 일명 무슨 법칙이다? 발전기 법칙이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미리 암기 도움되면 이렇게 좀 외우셔도 돼요. 발전기 법칙은 세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 앞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한번 외울까요? 운, 자, 기. 운동 방향, 자속 방향, 기전력의 방향. 자, 전동기는 우리 누구 손가락 세 개가 의미하는 게 누구다? 운, 자, 전. 운동 방향, 자속의 방향, 전류의 방향. 그래서 운자기, 발전기, 운자전, 전동기. 그래서 맨 끝에 기는 기전력이고 전은 전류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것만 좀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그러면 직류 발전기부터 좀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좀 전에 여기다가 N, S,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원래는 발전기를 내부를 좀 우리 그리자 그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미술이에요.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프레임 틀이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 틀이. 이런 우리도 발전기가 심보가 우리 저 닮아서 좀 삐뚤삐뚤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 누구 발전기가 있대요. N극 안에 S극 안에 누구 2극 발전기요. 여기에 우리 누구 극이 또 있으면 몇 극? 4극 되는 거고. 우리 극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극수는 항상 누구다? 짝수예요. 홀수는 없어. N극만 있는 거 이런 건 없어요. N극과 S극이 항상 같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우리 계좌에다 이렇게 코일 감을 거예요. 코일 감아서 여기다 전류를 우리 공급해 주면 얘가 무슨 전류? 계좌 전류.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도 표현한다? 자속화시키는 전류다. 그래서 여자 전류, 자속화, 자화시키는 전류, 여자 전류. 여기다 코일 감아가지고 전류 보내줬더니 얘가 N극이 되고 얘가 S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속은 어떻게 된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요. 빵. 자, 요 플레임이 하나의 우리 통로가 되는 거 이렇게 우리 순환을 해요. 누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누가 자속이 이동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N극에서 자속이 빵 쏴주면 우리 돌아서 우리 누구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이런 꼴이 돼요. 그러면 계좌에다 전류를 많이 공급해주면 이 자속의 힘이 세지겠죠. 전자석의 힘이. 계좌에다 전류를 조금만 흘려주면 전자석의 힘이 약해질 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자속이라는 값은 이 자기력선 자속이라는 값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계좌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맞나요? 그래서 나중에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자석이 세지고 전류를 조금 흘려주면 약해지니까 이 값은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계좌 전류하고 자속은 뭐하냐 같이 놓고 거의 우리 누구 해석을 좀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속을 집어넣고 계산기를 자속을 집어넣고 계산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자속이 없으면 대신 누구 계좌 전류 집어넣고 계산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속과 계좌 전류는 같은 개념으로 본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 요런 우리도 자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면 이렇게 먼저 우리 전자석을 만들어냈어요. 전자석을 만들어냈으면 안에다가 이제 내가 전기자를 하나 이렇게 회전자를 놓은 거예요. 놓고 여기다 이렇게 내가 홈 파가지고 뭐 한다? 권선 감아 놓는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홈 파가지고 자, 우리 누구 권선 우리 코일을 막 감은 거예요. 칭칭칭칭 감으면 중성축을 기준으로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얘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여기 코일을 막 칭칭칭칭칭칭 홈마다 이렇게 우리 누구 코일을 막 감은 거예요. 감았더니 여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얘는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이렇게 우리 전기가 흐르더라. 그래서 여기로는 들어가고 여기로는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누구 전기가 흐르더란 얘기예요.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다? 계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고만이 멈춰있다 그래서 고정자라고 얘기를 했죠. 안에서 회전하는 이 부분이 우리 누구다? 전기자가 되고 전기자. 자, 얘는 안에서 회전한다 그래서 누구? 회전자라고 표현해 주더라. 자, 그러면 얘네 가지고 안에 있는 내부 구조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우리 직류 발전기. 자, 우리 구조를 한번 보죠. 구조. 자, 첫 번째 누가 있냐? 계자라는 게 있어요. 계자. 계자는 우리 누구? 다른 표현으로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정자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계자, 다른 표현으로 누구? 고정자. 그러면 계자는 해주는 역할이 뭐냐? 요 계자. 얘가 해주는 역할은 주 역할이 누구다? 계자 권선에 여기다 코일 감아놓고 계자에다 권선, 코일 감아놓고 전류 흘려주면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전자석이 돼야 된다. 자속을 만들어낸다. 자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만 그거를 뭐한다? 전기적인 에너지로 얘가 바꿀 거다. 아, 그래서 자속을 만드는 게 누구다? 계자가 해주는 주 역할이다. 자속을 많이 만들면 기전력도 세질 거고 자속의 힘이 세지니까 전기도 많이 만들 거고 우리 누구? 자속을 조금만 만들어내면 뭐한다? 우리 자석의 힘이 약하면 전기도 조금밖에 못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자가 해주는 역할은 누구다? 주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다. 그래서 얘가 해주는 주 목적, 계자의 우리 누구? 주 설치 목적은 누구다? 자속 만드는 부분이거나. 자, 계자는 앞으로 지금 여기 F로 가고 제가 붙였는데 요거 영어로 우리 누구냐? 필드의 약자 딴 거예요. 필드.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필드의 약자 따서 계자에 관련된 거는 F자를 좀 많이 붙일 거예요. F자를 많이 좀 붙일 거고. 그 다음에 얘 뭐 종류에는 여기 우리 누구? 계자, 극, 자극, 편. 그 다음에 요 우리 누구? 틀, 개철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 계자, 극, 개철, 자극, 편.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극편은 요 앞부분 얘기라는 거, 요 앞부분에 우리 누구 자극편이라고 좀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전기자를 한번 보죠. 전기자. 전기자는 안에서 회전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회전자라고 표현을 해주더라. 회전자. 자, 얘는 해주는 역할이 얘는 안에서 회전해가면서 뭐한다 그랬어? 회전해가면서 계제에서 만든 자속을 뭐한다? 전기적인 에너지로 다 변환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더라. 그래서 얘는 계자에서 자, 이걸 풀어서 써볼까요? 계자에서 만든 자속을 절단하여 유도 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이다. 유도 기전력을 발생한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유도 기전력은 유도 기전력은 누구다? 교류예요. 교류라 그랬어요. 교류. 전기자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교류가 만들어져요. 아, 우리 계자는 자속 만들고 전기자는 그 자속의 힘에 따라 그 힘만큼의 뭐를 만들어? 기전력을 유도해 주는 부분이구나. 근데 전기자는 우리 누구? 전기자 구성은 요 안에도 우리 누구의 철심이 있고 철심 안에 우리 코일을 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 코일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냐? 전기자 철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기자 철심. 그래서 전기자는 두 가지 구성 어떻게 나눠 있다? 코일과 철심으로 구별이 되는구나. 그래서 전기자 코일은 실제로 우리가 전기가 유도되고 전기 만드는 건 다 코일 권선에 만들어지지 뭐 우리 누구 요 철심, 쇳덩어리, 틀 뭐 이런 데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기자 코일 얘가 실제로 우리 누구다? 유기 기전력을 발생시키고 만들어주는 부분, 실제로 기전력이 유도되는 부분은 누구다? 권선에 우리 코일에 기전력이 유도가 돼요. 전기자 철심은 얘는 전기자 철심은 우리 규소강판을 성칭한 성층 철심을 상호해 주더라. 전기자의 철심은 규소를 집어넣고 만들었다. 규소강판 층층층 쌓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성층철심이라 그래요. 규소강판을 성층에서 만들었구나. 그러면 전기자 철심을 규소를 가지고 이렇게 층층층 쌓아서 만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이유는 여기서 발생하는 기계기구는 모든 기계기구에 존재하는 손실이에요. 전원만 투입되면 무조건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얘는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무조건 전원만 투입되면 발생하는 손실.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 똑같은 양의 손실이 발생한다. 얘를 우리 철손이라 그래. 철손.
근데 철손이라고 안 하고 원래 우리 무부하 상태에서 전기만 들어가면 발생하는 손실을 무부하손이라 그래요. 무부하손 안에 철손이 포함되는 거고, 요 철손을 뭐 한다?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규소도 집어넣고 성층철심, 층층이 싸서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손을 PI라고 좀 많이 표현할 거예요. 자, 철손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뭐 한다? 규소강판 성층철심을 사용해 주더라. 자, 요거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추가로 얘기를 하죠. 자, 먼저 계좌. 계좌는 우리 해주는 역할을 뭘 만든다? 자속을 만드는 게 누구다? 계좌구나. 전기자는 자, 우리도 계좌에서 만든 자속을 절단해서 누굴 만든다? 기전력을 만든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전기자구나. 전기자 권성 코일에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고, 전기자 철심은 규소를 집어넣은 강판을 이용해서 층층층 쌓아서 만드는 성층철심을 사용해 주더라.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 누구? 철손. 우리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무부하손의 일종인 철손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갈까? 옆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추가적인 내용들 좀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우리 누구? 뭐 두 번째 전기자. 자, 철심은, 전기자 철심은 규소를 집어넣고 만들고, 자, 층층층 쌓아서 만들었더라. 자, 그러면 규소강판 성층철심으로 만들면 누가 줄어든다? 전체적인 철손이 감소하더라. 자, 그러면 첫 번째, 규소강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우리 계좌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얇은 철판들을 층층층층 쌓아갖고 이만큼 두껍게 만든 거예요. 우리 통쇠덩어리가 아니라 얇은 철판을 층층층 싸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 얇은 철판, 강판 하나하나당 뭐를 집어넣냐? 규소라는 물질을 집어넣어요. 얇은 철판, 우리 강판마다 우리 다 누굴 집어넣었다? 규소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 강판, 철판이 규소를 집어넣고 만들었다. 그래서 규소강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규소강판은, 자, 그럼 규소 함유량은 얼마가 되냐? 자, 우리 회전기 같은 경우는 규소 함유량이 뭐 한 3에서 몇 프로 돼요? 요거 그냥 굳이 얘기하지 말자. 3에서 4% 정도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데 굳이 많이 써놓으면 또 막 많이 보려고 할 것 같으니까, 우리 규소는 우리 3에서 한 4%, 우리 회전기는 1에서 2%, 정지기, 변압기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4% 정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규소를 집어넣고, 자, 이게 우리 규소강판의 두께는 얼마냐? 두께는 0.35mm에서 한 0.5mm 정도 되더라. 규소강판의 각 강판, 철판의 두께는 다 얼마? 0.3에서 0.35에서 0.5mm 되더라. 만약에 규소강판의 두께를 하나만 물어보면 0.35 찾고, 얼마에서 얼마까지냐 그러면 0.5mm까지 찾으면 돼요. 규소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규소를 집어넣으니까 누가 줄어드냐?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 중에 히스테리시스손이 줄어들더라. 히스테리시스손. 자, 얘가 우리 누구? 감소가 되더라. 줄어들더라. 얘를 줄이기 위해서 누구 쓴다? 규소강판을 쓰더라. 두 번째, 성층철심. 자, 성층철심을 사용하는 이유. 성층철심이라는 건 얘는 그 얇은 3.5mm, 0.35mm 되는 요 강판, 얇은 우리 강판 두께, 우리 0.35mm짜리 강판을 얘는 뭐 한다? 층층층층층층 쌓아서 이만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통수의 덩어리가 아니라 층층층층층층 쌓아서 붙여가지고 두껍게 만들겠다. 그럼 굳이 이렇게 층층층층 쌓아서 만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 중에 누굴 줄여주려고? 와류손이라는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와류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표현하냐? 맴돌이 전류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맴돌이 전류손. 자, 그래서 우리 와류손 또는 맴돌이 전류손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면 요 히스테리손과 와류손, 얘네 두 가지가 우리 누구냐? 철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철손 안에는 누가 있다? 히스테리손과 와류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소 집어넣으니까 히스테리손 줄어들고, 층층층 쌓으니까 와류손이 줄어든대. 전체적인 누가 줄어들어? 철손이 줄어든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래서 요게 우리 누구 전기자 철심에 대한 주 핵심이고, 얘네들은 조금 잘 우리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누구 철손 안에는, 철손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있는 히스테리시손과 그 다음에 우리 와류손, 얘네 우리 두 가지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우리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아시겠나요? 그러면 다음 중 우리 규소강판을 성층해서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철손을 줄이기 위해. 맞아요. 또는 이걸 돌리면 어떻게도 물어볼까요? 히스테리손과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 또는
히스테리손과 맴돌이 전류선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내용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철선 줄인다 아니면 히스테리손과 와리선 또는 히스테리손과 맴돌이 전류선을 줄여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도 물어봐요. 규소광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니에요? 누굴 줄여준다? 히스테리손 감소하기 위해서. 층층층 성층철심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니에요? 와리선 줄여주기 위해서. 아시겠나요?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까요? 우리 정류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정류자. 자, 정류자는 해주는 역할이 누구냐? 얘는 교류를, 전기자에서 만든 교류 AC를 직류 DC로 변환시키는 부분, 변환시켜주는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바꿔주는 부분. 자, 그래서 얘는 전기자에서 만든 교류를 뭐로 바꿔준다? 직류로 바꿔 변환시켜주는 부분이 누가 되겠다? 정류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정류자. 자, 그 다음에 정류자는, 자, 우리 정류자는 주 핵심이 누구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누구다? 정류자가 해주는 주 역할이고, 정류자는 항상 누구랑 붙어있냐? 브러쉬랑 붙어있어요. 브러쉬랑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 얘가 직류로 바꾸면 바꾸는 족족 정류자가 뭐한다? 브러쉬가 뽑아가니까 항상 얘는 브러쉬와 붙어있을 수밖에 없다. 얘는 항상 우리 누구? 브러쉬와 단락이 되어 있더라. 단락되어 있다. 자, 정류자는 항상 누구하고? 브러쉬하고 단락이 되어 있더라. 자, 뭐 이 정도 확인 한번 좀 해두시고, 정류자에 대해서 요거 조금 뭐 공식이라 그럴까요? 뭐 계산 공식 우리 비슷한 게 조금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우리 확인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참고 한번 해둘까요? 첫 번째, 자, 정류자 편수는 어떻게 구해주냐? 정류자 편수를 K라고 놓고 보면, 자, 정류자 편수는, 자, 요거 우리 누구?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누구? 홈이 파져 있으면 홈과 홈만, 우리 하나의 면, 홈과 홈 사이, 홈이 파져 있으면 정류자도 홈이 파져 있는데 홈과 홈 사이 하나의 면을 우리가 정류자 편이라 그래요. 정류자 편. 그럼 이 정류자 편, 이게 뺑 돌아가면서 한 바퀴 뺑 돌면 몇 개나 되냐? 개수 얘기하는 거고, 정류자 편수는 2분의 뮤 S 값으로, US 값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 누구? U라는 건 누구냐? 슬롯 내부 코일 변수를 얘기를 하더라. 슬롯 안에 코일이 몇 번 감겨 있는지. S라는 건 누구 얘기하냐? 슬롯수 얘기해. 슬롯수. 다시 얘기하면 슬롯수 일명 홈. 몇 개 파져 있냐? 홈수. 자, 두 번째 정류자. 정류자 편간. 위상차는 어떻게 되냐? 정류자 편간의 위상차. 정류자 편간 위상차 세타는, 자, 정류자 편수 K분의 2 파이 값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요 파이라는 건 누구냐? 라디안각 180도 얘기하는 거예요. 180 라디안을 얘기를 하더라. 180 라디안. 그래서 180도, 일명 우리 180도 곱하기 2 해주면 얼마 돼요? 360도인가요? 왜? 정류자가 한 바퀴 뺑 돌면 원이기 때문에 한 바퀴 뺑 돌면 몇 도다? 360도. 그 중에 얘네들이 요거 우리 누구? 정류자 편수. 자, 얘하고 우리 누구? 요 정류자 편과 요 정류자 편의 얘네 위상차가 얘네 세타가 몇 도냐? 얘기를 하면 한 바퀴 뺑 돌면 360도죠. 걔를 요 편이 몇 개인지 개수로 나눠주면 편과 편 사이 얼마만큼의 위상 차이가 생기는지 각도 차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K라는 건 아까 정류자 편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파이 한 주기 360도를 정류자 편수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우리 누구? 정류자 편간의 위상차가 나오더라. 위상차. 세 번째 정류자 편간 평균전압. 자, 정류자 편 하나하나에 우리 누구 발생하는 평균전압은 어떻게 구하냐? 스몰 2로 표시한다 그러면 정류자 편 하나하나에 만들어지는 평균전압은 극수 P분의 우리 누구? 정류자 편수 K분의 극수 곱하기 기전력으로 구할 수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 P는 누구냐? 극수를 얘기를 해요. 극수. 자, E는 유도기전력. 유도기전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유기기전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 두 가지 표현으로 좀 나올 거예요. K는 정류자 편수 얘기한다 그랬고, 맞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가 우리 누구 정유자에 관련된 뭐 공식에 관련된 뭐 이런 거는 공식으로 나오고 얘네들은 뭐 계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왜 이게 우리 기사급에는 있어요. 기사급에는 이런 게 계산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 누구 요 기술계 고졸에도 얘네들 우리 관련된 내용들은 한 번 정도 참고는 해두시란 얘기예요. 한 번 정도 우리 누구 참고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갈까요? 네 번째는 누가 나오냐? 브러쉬라는 게 있다 그랬죠. 브러쉬. 자 브러쉬는 해주는 역할이 누구냐? 내부 회로. 일명 내부 회로가 누구냐? 전기자 권선. 기전력을 만든 전기자 권선과 권선 일명 얘가 누구냐? 내부 회로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내부 회로. 자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브러쉬가 되겠다. 자 브러쉬 얘도 항상 누구랑 달라 붙어 있어야 되죠. 얘도 항상 정류자와 탈락되어 있더라. 얘도 항상 우리 정류자와 탈락 붙어 있더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브러쉬는 자 브러쉬 갖고 한번 얘기를 하면 이 브러쉬 홀더 압력은 어떻게 되냐? 홀더 압력은 왜 브러쉬라는 건 홀더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스프링으로 꽉 눌러줘요. 꽉 눌러줘야지만 정류자는 계속 우리 전기자가 돌아가면서 정류자도 같이 돌아가 계속 회전하는 부분이에요. 회전하는데 우리 누구 일정한 압력으로 스프링 힘으로 얘를 꽉 눌러가지고 홀더에다가 브러쉬 넣고서 꽉 눌러줘야지만 얘가 어떻게 돼? 정류자가 회전할 때 계속 회전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덜렁덜렁 거릴 건데 얘네들이 우리 누구 정류자하고 계속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떤 일정한 힘으로 눌러줘야지만 브러쉬가 정류자에 항상 붙어 있을 거란 얘기야. 전기 뽑아낼 때. 그래서 이런 우리 누구 브러쉬 홀더 압력이 어떻게 되냐? 우리 스프링으로 눌러주는 정류자와 브러쉬 항상 붙어 있게끔 해주는 압력 0.15에서 0.25 kg/cm 자승이 돼. 1cm 자승당 0.15에서 0.25의 kg. 원래는 kg 포스예요. 무게 우리 중량 무게 단위로. 그럼 우리 누구 힘으로 뭐 한다? 눌러주고 있어야 되더라. 일단 한번 받으시고. 브러쉬 그러면 브러쉬의 종류는 종류는 한 네 가지 돼요. 우리 누구 탄소 브러쉬, 금속 흑연질 브러쉬, 그다음에 전기 흑연질 브러쉬, 그냥 흑연질 브러쉬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교류 쪽에서 쓰는 것들 우리 흑연질 브러쉬 중에 제일 우수하고 성능 좋은 건 전기 흑연질 브러쉬예요. 근데 시험에 우리 누구 뭐 안 물어보면 그런 게 있구나 참고만 해두시고 종류 그럼 우리 한 두 가지만 볼까요? 탄소 브러쉬와 그 다음에 금속 흑연질 브러쉬. 자 탄소 브러쉬는 우리 누구 특징 뭐가 있냐? 얘는 접촉 저항이 가장 크더라. 접촉 저항이 가장 크다. 그래서 접촉 저항이 가장 큰 게 누구냐? 탄소 브러쉬예요. 이 큰 접촉 저항 가지고 뭐 하냐? 브러쉬와 정류자가 단락이 생길 때 계속 회전하면서 각 정류자 편이 그 홈과 홈 사이에 있는 면 정류자 편이 우리 브러쉬를 계속 이렇게 우리 접촉됐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거예요. 그때 발생하는 무슨 전류를 단락 전류를 우리 누구 단락 전류 그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발생한 단락 전류를 제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탄소 브러쉬가 해줘요. 이 접촉장 큰 접촉장으로 단락 브러쉬를 커버해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 맞아요. 자 금속 흑연질 브러쉬는 어디 사용을 하냐? 우리 전기 분해 등 전기 분해 같은 거 하는 전기 분해 등 우리 누구 저전압 대전류 계통 전압은 작지만 전류를 많이 쓰는 전압 대전류용의 우리 누구다 금속 흑연질 브러쉬를 많이 활용을 해주더라. 이 정도는 한번 좀 봐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브러쉬는 내부 회로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항상 브러쉬 정류자와 단락이 돼 있고 단락이 돼 있다 보니까 항상 회전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단락이 생기면서 단락 전류가 생긴다. 그 단락 전류를 누가 탄소 브러쉬가 제한을 해주는구나. 최대한 줄여주는구나. 뭐 때문에? 접촉장이 크기 때문에. 다음 브러쉬 홀더는 0.15에서 0.25kg 우리 퍼 우리 센티미터 제곱의 압력으로 눌러주는구나. 금속 흑연질 브러쉬는 어디 쓴다? 저전압 태전류용 기기에 사용을 하는구나. 확인 한번 좀 해두시자. 여기까지가 우리 브러쉬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우기 전에 요거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여기 계자하고 전기자하고 계자와 전기자 중간에 얼마만큼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약간의 공간이 떨어져 있어. 계자와 전기자가 붙으면 안 되니까. 왜? 계자와 전기자가 붙는 순간 우리 마찰이 생기는 순간 그 마찰 열에서 권선들 다 녹아내려요.
그 다음에 마찰해서 기기고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계자와 전기자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약간의 간격을 갖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돼. 왜? 계자에서 빵하고 자석을 쏴주면 자기적인 에너지가 나오면 바로바로 쇄교하고 절단해야지만 뭐한다? 전기적인 에너지로 우리 큰 전기가 만들어지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석이 빵하고 쏘고 우리 오다가 뭐예요? 힘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 누구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유도되는 전기도 작아질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 누구 계자와 전기자가 약간의 간격을 갖고 우리 누구 떨어져 있는데 요 약간의 간격, 계자와 전기자의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극.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이쪽에다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자, 요것도 하나 좀 보고 가죠. 다섯 번째라 그럴까요? 다섯 번째. 우리 공극이라는 부분이 있더라. 공극. 공극은 계자와 전기자 사이 빈 공간을 얘기해. 공간. 얘를 공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공극은 첫 번째 자기 저항값이 가장 크다. 자기 저항이 가장 크다. 왜? 공극도 여기 우리 하나의 빈 공간이죠. 공간. 공간이니까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공간이니까 요 공극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 이 공기도 하나의 누구다? 절연체예요. 전기가 통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절연체 저항체예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냐? 1cm 정도 간격이면 교류는 30kV까지, 직류는 21kV까지를 전기가 못 통하게끔 막아줄 수가 있어. 근데 그 전기를 넘어가면 공기에 대한 절연이 파괴되면서 그냥 전기 통하게끔 만들어요. 얘도 전기가 못 통하게끔 해주는 뭐 하나의 절연체예요. 그러면 이 자기외로 자속이 존재하는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자기외로에서 저항값이 제일 큰 게 누구다? 그 공기가 저항값이 제일 크더라. 그래서 공극 부분이 저항값이 제일 크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공극의 간격은 얼마냐? 공극의 간격은 3에서 한 8mm 정도가 돼요. 그래서 공극의 우리 간격은 전기자와 계자 사이 그 공간은 어느 정도 된다? 3에서 8mm. 작은 소형기기가 우리 3mm고 중대형기기가 6에서 한 8mm 돼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건 3mm, 소형은 제일 큰 거는 8mm 정도 되더라. 그래서 3에서 8mm. 요 정도까지만 우리 누구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지 않겠나.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 직류 발전기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 구조에 관련된 것들 하나하나 전기자, 계자, 정류자 얘네들이 뭐 하는지 하나씩 한번 좀 확인해 봤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누구 직류기에 대한 구조까지만 첫 시간에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전기하고 전동기 똑같은 전지 조건에서는 어떻게 된다?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구나 라는 거 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고, 발전기는 오른손 이용하더라, 전동기는 왼손 이용하더라. 그래서 엄지부터 세 손가락 다 우리 90도 수직 만들고 우리 운동 자속 기전력의 방향, 왼손 전동기 법칙은 운자전 운동 자속 전류의 방향. 아시겠나요? 그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자.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한 거 좀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이 이제 직류기에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 기본적인 원리를 직류기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 유도기, 우리 누구 변압기, 유도기, 동기기 다 넘어갈 거니까 그때도 얘네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똑같아요. 아시겠나요? 기본 법칙들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첫 시간 발전기 구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내용 이어서 우리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죠.